네, 안녕하십니까. 로집사 회생센터 이정엽 변호사입니다. 네, 서동경 계사입니다. 예, 태형건설 워크아웃 들어가서 네. 이제 다들 그래도 괜찮겠다. 우리 하청업체들은 우리 돈은 그냥 어떻게든 태형에서 은행에서 빌려서라도 주겠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텐데요. 그 법률 전문가들인 뭐 저희가 보기에는 회계적 전문가 계시지만 이 빚이 9조 10조라는 거거든요. 맞습니다. 근데 9조 10조인데 이거를 영업을 하면서 이익을 내면서 계속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영업이 안 돼, 그러니까 매출이 잘 안 되는데 나갈 돈이 많은 경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지금 건설사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막 9조, 10조, 와, 이 빚을 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산도 많잖아요, 또 매출채 것도. 그래서 좀 이 건설사의 부채 구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이 돈을 전부 다 건설사가 갚을 거는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시행사라는 이 원래 아파트를 짓거나 하는 그 사업자가 따로 있고 시공자라는 건설사는 내가 이제 대신 다 지어줄 텐데 시행사가 망가질지도 모르니까 내가 이거 전체를 다 지어줄 수 있는 채무 부담 또는 책임 준공이라는 거를 할게 라고 해놓은 상태였는데, 그러니까 신용을 갖다가 보강해 준 거죠. 그렇게 했는데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, 그렇죠. 네, 그 분양이 안 되면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빌려줬던 돈을 이제 회수할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건설사한테 네가 대신 갚아라. 이게 구조를 간단히 설명하면 네네. 보통은 우리 선분양이라는 거는 네네네.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인데 미리 파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나 이 가격에 맞습니다. 지어진 거 살게 라고 네. 하니까 그 수분양이나 잔금 채권이 다 자산이에요. 음. 그리고 지어야 되는 건 부채니까 뭐 자산도 많고 부채도 많고 근데 음. 분양이 다 잘 되고 잔금 잘 들어오면 뭐 별 문제가 없죠. 없겠죠. 네. 근데 첫 번째는 이제 분양이 잘 안 되는데 지어야 되는 경우. 그렇죠. 다 짓고도 분양이 안 되는 경우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런 경우에 건설사들이 그 분양 대금에 대한 그 부담을 내가 질게 라고 하는 경우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. 예, 맞습니다. 왜 이렇게 됐을까요? 그거는 부동산 화랑기가 항상 부침이 있는데 화랑기에 네. 건설사들이 엄청 생겨요. 왜냐면 돈을 엄청 버니까. 그렇죠. 호반건설, 막 중흥건설 이런 데가 막 재개 30위까지 올라오는 걸 생각해보면 다 돈을 벌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. 좋은 데를 시공권을 따야 되거든요. 네. 그럼 시공권을 따려면 뭐 조합이나 아니면 뭐 시행사가 그 권리를 이제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시공사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. 맞습니다. 그러면 딴 데는 말이야 보증해서 금융 쉽게 해주는데 네가 보증 안 하면 이게 잘 보증 안 파이낸싱이 하면 빨리 답이 안 되죠. 되니까. 네네네. 그래서 너도 나도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뭐 잘 팔리고 있는데 책임 준공 만약 네. 나 안 하면 내가 다 준공까지 다 완료해주고 뭐 분양불 나 공사비 분양불로 받을게 뭐 이런 거기까지 것까지. 예. 뭐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화랑이 됐는데 갑자기 금리 올라가면서 그 연끌 조기 또 더 이상 안 생기면서 분양이 잘 안 되고 계약 그리고 또 일시불로 먼저 다 돈 내는 게 아니라 지어져야 잔금 내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거기다가 뭐 중도금은 또 무이자로도 하기도 하고. 네네네.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부채 왜 이렇게 많아? 자산도 많아? 뭐 이렇게 되는 거고. 근데 어차피 그 공사들은 다 지금 계약상 공사를 해야만 되도록 돼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아니면 그냥 네. 무너지는 타절하고 거죠. 나가더라도 네가 책임져. 네, 이런 채무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타절을 할 수가 없죠. 이미 계약이 돼 있는데 맞습니다. 네. 뭐 계약이 되면 지켜져야 되잖아요. 네네. 임의로 타절하면 채무 불이행으로 똑같은 그 지을 때까지 그 모든 위험을 다 지도록 돼 있으니까 네. 할 수 없고요. 유일하게 그러면 타절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? 법인회생제도를 네. 들어가면 사실 타절을 하고 그 채무를 다 못 갚는 채무 안에 넣을 수 있어요. 그래서 회생제도에서 네. 그게 타절이 안 되면 분양이 안 되는 사업장 한마디로 부실 사업장을 타절이 안 되는데도 그 그렇죠. 고가의 뭐 재료나 뭐 이런 걸 다 자기 경비를 넣어가면서 중공까지 중도금 부담도 자기가 지면서 올린다고 하면 견딜 수 있는 없죠. 건설사가 없죠. 네. 그게 위기입니다. 삼성도 어려울 것 같은데. 네. 삼성도 10조 막 박아라고 이러면은 뭐 휘청하겠죠. 네,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좀 이게 이제 최대한 객관적으로 네네.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. 신세계 건설과 그렇죠. 롯데 건설 얘기를 네네. 이제 짧게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 사실 두 군데 다 유통회선 강자거든요. 그리고 이 기업 집단이라고 하죠, 재벌. 네네네. 롯데야
지금은 많이 줄였지만 최대 4,000개, 롯데그룹이 4,000개였어요. 그 큰 기업. 그리고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는 지분 15% 이상 들고 있는 데가 52개. 네. 그럼 어마어마하게 큰 힘인데 그룹사인데. 걔네가 이 신세계건설 무너지게 놔둘까? 다 예, 예, 자금 예. 지원 다 할 텐데 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생각이고 맞습니다. 저희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. 그 지금 보면 뭐 최근 기사에 보면 신세계 건설의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3호 사채를 발행하고 그걸 그 그룹 차원에서 이제 신세계 INC라는 상장사가 또 그 중에 되게 큰 부분을 매입을 해줬어요. 네. 그러니까 INC의 자금이 건설로 들어간 거죠. 600억 가량이 들어갔다고 지금 나오는데 네. 그만큼의 자금을 투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돈이 없으니까 하나거든. 돈이 없으면 돈을 만들어야 되죠. 대출을 받는 겁니다. 맞습니다. 대출을 받아서 막는데 어디서 물건을 팔아서 그 돈으로 막는 게 아니거든. 물건은 안 팔리고 있고 그렇죠. 근데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? 그래서 금리가 14%, 17%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래도 안 하거든요. 그러면 맞습니다. 담보 제공해라. 그렇죠. 그래서 자산, 제일 우리나라 좋아하는 뭐 부동산 자산을 담보를 하고 그게 안 되면 우량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해라. 그렇죠. 그래가지고 지금 태영홀딩스에서 그 태영인더스트리 팔자마자 TY홀딩스 그 연대보증상 그 주식 담보대출한 그 부분도 자른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려고 만약에 이게 죽더라도 요게 살리려고 하는데 지금 신세계건설이나 이런 데서 처음 하다가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말은 제 말은 쉽게 금리가 떨어지고 물건이 어느 정도 팔릴 단계가 빨리 도래하지 않으면 네. 더 이상은 답이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영원히 물건이 안 팔리면 이제 사업을 접어야 되는 거니까. 그렇죠. 그리고 이 브랜드 이미지에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. 맞습니다. 네. 특히나 신세계의 경우는 사실 건설이 제가 보기에는 필수적인 산업인가. 아니 얼마 안 돼. 부채 보니까 뭐 7,700억에다가 뭐 1조 뭐 한 4천억 정도가 자산. 그러니까 그렇죠. 뭐 지금 다 지어지면은 네네네네. 그거가 분양대금 곱하기 해서 이제 자기가 받을 돈 계산한 것 같거든요. 그런데 그때 되면 다시 신세계건설도 워크아웃을 할 거냐, 회생할 거냐 이제 고민을 할 텐데 할 수 있죠. 금융당국 입장에선 저번에 태영건설 저희 찍을 때도 얘기했지만 바로 회생이 들어가면 밑에 하청업체들의 원래 받기로 한 돈들이 다 싹 다 회생 채권이 돼서 그냥 기본적으로 3개월 밀립니다. 저희도 이제 같이 회생을 그렇죠. 많이 하니까 회생 개시 들어가면 그 회생 채권에 대한 일반적인 변제가 금지돼서 회생 개시되고 목록하고 뭐 시부인하고 할 때까지 보면 그리고 법원 허가를 얻어야 맞습니다. 되는데 네. 법원에서 얘만 먼저 줘도 되나? 그렇죠. 고민이 되죠.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.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채권이 다 나오고 이 현장에 대해서 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현장은 타절 안 하고 가져가겠습니다라고까지 돼야 그래 그럼 요거는 꼭 해야 되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허가해 줄게 이렇게 돼서 법원 회생으로 가면은 사실상 그 밑에 하청업체들이 큰 손실을 입고 하청업체들이 실제 했던 일용 건설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임금까지도 밀릴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아마 금융당국은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은행에서 네, 주채권자인 은행에서 한번 대출을 좀 더 돈을 줘가지고 돌려보자라고 하는데 작년 1년 동안 브릿지론이나 뭐 이런 걸 계속 연장해줬어요. 그렇죠. 그러다가 지금 터지고 있는데 은행은 그럼 추가 대출할 때 아무 담보 없이 은행이 대출해주면 안 되잖아요. 지금은 더더욱 그렇죠. 근데 만약에 금융당국에서 야 무조건 대출해줘 담보 없어도 직권남용으로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정부에 있는 장차관들이 다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되는 시대가 왔어요. 맞습니다. 그거는 그러니까 맞습니다. 이제 자기 생각에는 어떻게든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결국은 담보를 잡아야 되거든요. 태영건설 지금 법무팀이 뭐 어떤 팀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자문하는로 하여튼 드라마틱하게 빠르게 태영건설 물건들 그러니까 최종 단 물건들이 잘 팔려서 그렇죠. 대금이 잘 되면 들어오는 게 빠르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 그렇게 하기 싫은 SBS 주식 담보 다 들어가야만 대출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 태영그룹은 이제 거의 뭐 대주단의 소유가 될 가능성도 옛날 대우건설이 작아서 망한 거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결국은 한번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에 빠졌는데 애 허프허프 하니까 좀 수영 잘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. 수영 나 좀 한. 근데 너무 얘가 힘이 세. 같이 또 그래서 얘도 물을 먹어. 그럼 그렇죠. 또 하다가
맞습니다. 싹 다 이제 간 음. 너무 이제 웃을 일은 아닌데 죄송합니다. 좀 비유를 그렇게 해서 사실 산업은행이 마지막까지도 채권 회수를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뭐 제일건설이 들어오긴 했지만 손실을 꽤 봤거든요. 산업은행. 네네 맞습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손실을 안 볼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네네네. 손실을 안 보고 모두 해피한 상황은 이미 부채 규모가 이렇게 많은데 시간만 지나면 해결된다? 그럼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. 솔직히. 없죠. 그건 역사가 말해준. 근데 누군가는 도려내서 손실을 확정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. 앞으로 아까 쭉 말씀하셨지만 태영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어떻게 그러면은 갈 것으로 보시는지. 일단 그 해당 법무팀은 아마 뭐 굴지에 거대한 우리나라 5대 로펌에더만 다 물어볼 텐데 네. 일단 저희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이 워크아웃 실제 했던 사례를 잘 분석하고 있고 회생은 또 어떻게 하는 걸 다 비교를 해줄 수 있는 진짜 전문가가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. 단순히 법률적인 지식만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 회사는 어떻게든 굴러가고 회생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안 남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. 아무것도. 계속 그 지금 불확실한 그 부채를 끄기 위해서 지금 확실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전부 다 담보로 제공하기 시작하면 진짜로 남는 게 없을 수 있죠. 건설업체 여러 개의 기업이나 이런 거 갖고 있고 자산도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설명드리면 어느 단계가 딱 차면 무조건 의사결정이 끊어야 된다. 필요하다. 그냥 이거는 눈물을 머금고 이걸 끊지 않으면 같이 네.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신세계건설도 위기인데 돈을 계속 충분히 넣으면 기다릴 살릴 수는 수도 있겠죠. 있겠죠.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으니까.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. 그런 의사결정도 필요해 보이네요. 그리고 그 지금 돈을 넣은 거기는 아주 영업이 잘 돼서 돈 넣어도 여기는 계속 영업 잘 되나? 그걸 살펴봐야 되고요. 4, 5년 동안 계속 안 팔려. 네, 돈을 못 벌어. 네. 그런 회사를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? 물론 이제 한 3년 기다리면 뭐 좋아지긴 할 텐데. 네. 롯데는 건설이 사실은 신세계보다 훨씬 크거든요. 네, 물론 맞습니다. 이제 뭐 롯데도 다른 자산들도 워낙 많으니까 부동산들도 많고. 하여튼 지금 신세계건설에 대한 위기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 로집사 법인회생센터에서는 지금은 이제 주로 100대 시공순위 100대 정도 되는 건설사 그리고 그 건설사의 회생뿐만 아니라 저희는 오히려 그 밑에 하청업체들이나 주대 거기 채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핵심으로 연구해서 자문을 드리고 있으니까요.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고민 많으실 텐데 뭐 또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댓글로 또 의견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추가적인 또 설명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네,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